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2월 1일이네요. 2월의 이제 첫째 날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국방론평 꼭지로 한 말씀 드려보려고 해요. 보신 것처럼 이제 수송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미래형 수송기 이런 모습도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본격화될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걸 공개했는데, 공개가 했다기보다는 업계가 이제 넌지시 비췄는데, 중국이 거기에 지지 않고 바로 맞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두 나라 사이가 상당히 칼칼하다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델이 결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접수는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중형 수송기를 스스로 개발하려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또 그런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게 제가 이 소식을 접한 거는 지금 보시는 그 유라시안 타임스의 기사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1월 27일 날 나온 기사죠. 예, 예. 보잉에서 이제 C130을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이제 스텔스 형상을 갖춘 전익기 형체. 그러니까 약간 뭐 B-21 같은 거죠. 몸통과 날개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전술 수송기의 컨셉을 공개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우리가 늘 하던 거니까 한번 공개해 봤다, 어떤 행사를 참석해서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네. 자, 이게 이제 그 행사장에서 공개됐다는 컨셉 모델이에요. 1월 25일자로 돼 있죠, 금년도. 여기 보면은 이제 조종석의 차창의, 그러니까 유리창의 크기를 봤을 때 이게 대형 수송기는 아니고 아까 유라시안 타임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술 수송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위에도 보면은 이제 이게 트위터에서 나온 것 같은데 C130이나 C17 이 두 개를 대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미국한테 분명히 있죠. 그래서 시간은 됐어요. 지금 그렇게 할 시간은. 이제 어느 업체랑 하느냐 이 문제가 있죠. 예. 자, 이거는 보잉에서 X48C라고 해서 X자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뭐 시험용 기체라는 뜻이겠죠. 이 2007년에 이미 전익기 모델로 된 기체를 축소 모델을 만들어서 시험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기존에 사실 강자라고 봤을 때 C17 같은 경우는 보잉이었고 C130 같은 경우도 로키드 마틴이었잖아요. 둘이 이제 경쟁하는 관계인데, 하나는 큰 거를 잡고 있고 하나는 작은 수송기를, 아니 중형 수송기를 잡고 이런 상황인데, 로키드 마틴도 이런 항공기를 준비를 해왔어요. 이게 미래형으로. 그런데 지금 보잉이 조금 부각된다는 것은 뒤에 좀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보잉이 지금 어렵잖아요. 아주 어렵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있죠. 회사가 뭐 휘청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좀 안전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 정부에서 먹거리를 하나 주려고 한다, 이런 느낌이 지금 드는 부분도 있어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에 대해서 유라시안 타임스가 제가 보기엔 적절히 잘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림 속에 보이시는 사람이 프랭크 캔달이라고 미 공군 장관입니다. 미군은 3군에 다 장관이 있어요. 그 정치인이 최고봉이고 그 밑에 이제 참모총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미 공군 장관이고 육사 출신, 군인 출신이에요. 예. 예전에도 몇 번 제가 소개를 드렸었죠. 특히 F-35 관련해서 이 사람의 언급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작년 후반부부터 지금 우리의 수송기가 사실 낡았죠, 미국계. 낡았고 이제 생산이 중단됐고, C17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조만간 필요한데, 이게 이제 아주 약소국이나 내지는 뭐 민병대 정도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 수송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제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적으로 급격히 부상한 중국이나 러시아죠. 제대로 준비가 된 상대방, 특히 중국을 염두에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상대방을 상대하기에는 우리의 수송기 전력이 너무 약하다.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간 똑같은 수송기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 중국의 대공 방어망은 훨씬 더 장거리를 탐지할 수 있게 됐고, 그 탐지한 목표물에 대해서 장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기존의 수송기로는 생존성이 보장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전투기뿐만이 아니라 수송기도 저피탐이 돼야 된다. 자, 스텔스나 저피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에게 발견되는 거리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예, 좀 더 적에게 가까이 다가선 다음에 발견되기 때문에 생존성이라는 부분에서 운용의 여지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같은 이유로 해서 항속거리가 늘어나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잉이 잭을 내놓은 것인데 록히드 마틴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근데 그중에 특히 지금 보잉께 부각되는 분위기죠. 자, 그럼 저런 전익기 형태의 수송기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도 당연히 눈여겨봐야 되겠죠. 예. 세상이 다 저걸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중형 수송기 국산화에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 단계 바로 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겠죠. 예. 자, 이 미국의 지금 그림 속에는 미국의 이제 주력 수송기들이 보이고 있죠. 위에 게는 이제 C17, 뭐 글로브 마스터인가 이름이 그렇죠. 77.5톤까지 실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대형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대형 중에서도 거의 그 대형이죠. 예. 이거는 이제 보잉에서 생산했던 것 같아요. 2015년에 생산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더 필요하다 하면은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체를 만드는 게 딱 맞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19톤짜리죠. 뭐 이거는 이제 기종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19톤이고 C130인데 이건 록히드 마틴 거예요. 이거는 자그마치 장수만만세의 기종이에요. 물론 이제 내부 장비나 이런 거는 올해 계속 개량이 되어 왔겠지만 기본 기체 플랫폼 자체가 우리 6.25 동란 끝나고 나서 그때 제작된 비행기예요. 지금 몇 살입니까? 지금 70살이 다 돼가는 비행기니까 이거는 너무 오래된 기체죠. 이것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지금 유럽이나 뭐 다른 전 세계에서 이 C130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들 주력 중형 수송기를 쓰고 있다가 지금 다 갈아탔죠. 유럽은 A400으로 그리고 일본은 C2로 갈아타고 있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다 갈아탔어요. 우리는 그 와중에 지금 대형 수송기를 사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또 몇몇 국방 기자들은 이걸 더 사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자, 그럼 대형, 중형 이런 말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대형, 중형기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제일 밖에 있는 게 아마 C17 정도인 것 같아요. 77톤 실는 거 일본 방위성 자료입니다. 가운데가 일본이 개발한 C2예요. 예, 이게 37톤급이에요. 그러니까 C130은 아까 19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중형이고 C130은 준중형이에요. 그러니까 중형도 안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밑에 가면 또 소형이 있죠. 10톤급 되는 거. 그러니까 대형, 중형, 준중형, 소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체의 크기는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대형 수송기 2차 도입 사업인데 물론 1차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끝에 C130을 채택했지만은 제목 자체에서도 좀 어긋남이 있죠. 예, 뭐 예전에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더 이상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각국에서 나서서 자기들의 오래된 C130을 차세대 중형기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A400으로 바꿨죠. 그게 지금도 우리한테도 출사표를 던진 상태죠. 예. 일본도 A400을 생각하다가 마뜩 차나서 자기들이 직접 개발했죠. 이게 C2 수송기예요. 37톤급. 이게 지금 표준 중형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A400도 대충 수송량이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예. 자, 그런 와중에 우리는 2차 대형 수송기 도입 2차 사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작년 이제 DX 코리아 몇 달 안 됐죠. 거기서 우리가 MCX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죠. 카이에서. 예, 갑자기 활성화되는 분위기예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이거는 30톤급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곳 중에 한 군데가 엠브레르예요. 브라질에. 그 회사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자기 독자적인 항공기 모델을 꾸준히 생산해온 역량이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뭐
그런 거하고도 좀 상관관계가 있다. 어떻게든 뭐 이런 점도 좀 없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요런 정도의 기체가 우리는 딱 필요하다. 중형으로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은 이제 차후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도 중장비를 실어날 필요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한 30톤급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본처럼 37톤이 아니라 30톤으로 한 거는 아무래도 좀 더 다목적성을 좀 더 고려한 것 같아요. 이 한 기체를 가지고 진짜 여러 가지 파생형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도 이제 그런 목적으로 했긴 했지만 결국에는 초계기 같은 경우는 전혀 거의 다른 기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사례를 봤기 때문에 30톤 정도로 해가지고 다양한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MCX 좀 전에 보여드린 우리가 국산화하겠다, 7년이면 개발하겠다, 뭐 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단 하고 있죠. 예, 30톤급이에요. 예. 그래서 C2보다 조금 작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C2하고 우리가 현재 이제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C130하고 19톤이니까 예, C2에 조금 가까운 쪽이죠. 예, 그래서 다목적으로 쓰겠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 가지 파생 기체를 만든다. 저기는 뭐 뭐랄까 전술 공중 거북이도 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상 초계기 수요도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기체의 대수가 좀 많아지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 점들이 가만히 됐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 대형 수송 기체 사업에 출사표를 이제 브라질 C390 수송기 2019년부터 나온 거니까 이것도 거의 최신의 중형 수송기라고 봐지는데 이건 26톤급이에요. 26톤급인데 이 엠브레르가 이런 모델을 이 C390 모델을 설계한 목적 자체가 어떤 시장을 보고 할 거 아니에요.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게 C130의 대체 수요를 보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C130을 대체하는 수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브라질의 C390 26톤, 일본 C2 37톤, 예, 그리고 유럽의 A400 그거 뭐 30여 톤 될 거예요. 그 안에서 덩치가 갈릴 정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C130의 대체 수요예요. 따지고 보면은. 예. 그 와중에도 C130을 계속 들이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모순적이긴 한데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0톤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사업의 결과도 어찌 될지 사실 궁금한 부분도 있어요. 정권이 바뀌고 또 결정을 하는 것이고 지난번 정권에서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하죠. 예. 자, 그래서 미국에서 저걸 딱 기사가 난 게 27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로켓 보잉에서 어떤 행사에서 전술 수송기 미래형 그걸 꺼내 놓은 게 모델을 제시한 게 25일이에요. 미국 시간으로. 예. 그런데 어제 제가 문득 CCTV를 보다 보니까 이게 나는 거예요. 이게 중국 서북대학에서 시험 비행을 했어요. BWB-300이라는 건데 보잉이 2007년에 그들의 전익기형 수송기를 축소형을 만들어서 시험 비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본격화되면서. 거기가 딱 소개되자마자 자기들도 지금 이걸 한 거를 소개한 거예요. 저는 엄청난 연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예. 이런 데서 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난 너희들보다 나는 미국보다 앞서갈 수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이제 출발선에 서서 좀 땡치고 출발해 볼까? 누가 빨리 이것을 실제 전력화 시키는지. 한번 두고 볼까? 이런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보이고 있고 미국의 약점을 어떻게 보면 쿡 찌르는 맛이 있어요. 거기는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잖아요. 무기 개발에 있어서 특히 최근에 들어서 더 많은 경우에 그거는 뭐 육해 공군 도합 공희 같은 문제가 있죠. 수많은 돈이 들어가고 물건이 안 나오고 있죠. 예. 그걸 다 지켜봤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켜봤죠. 예. 거기서 그런 도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낸 이유는 자, 미국이 2007년에 한 거를 우리는 지금 한다. 우리 2023년에. 예? 너희도 중형 수송기를 이제 이걸로 바꿀 것 같네. 대형 수송기도 좋은 아이디어야. 우리도 바꿔야 될 것 같아. 당신들하고 이유도 똑같아. 저피탐, 항속거리도 길어야 돼. 예. 그리고 안에 공간도 훨씬 쓰기가 좋아. 기름도 훨씬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자, 우리도 시작해볼까? 같이? 이런 이런 상당히 도발적인 메시지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진을 이제 보면은 미국 것만 보면은 위에서 찍은 사진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쓰이는 비행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마침 중국 자료를 보면은 여러 각도에서 잡힌 사진이 있어서 이게 수송기로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진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은 미국 보잉 사진 같은 경우는 위에서 찍혀가지고 몸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만 봐가지고는 앞에 이제 유리창을 조종석을 봤을 때 상당히 대형 기종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수송기를 어떻게 쓰겠느냐는 안 보이죠 지금. 엔진이 위로 올라가 있죠. 그리고 뒤에는 수직 미기 옆으로 살짝 누워 있죠. 그 중국 것도 거의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같은데 이건 아래 배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륙하는 모습이에요. 이륙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착륙했어요. 미국처럼. 미국 2007년에 보잉이 한 것처럼 밑에 보면 배가 불룩해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날개의 한 3분의 1 정도 부분까지 뭔가를 실을 수가 있어요. 일단 연료 탑재량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것만으로도 항속거리는 상당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기체 형상이 이게 훨씬 그 공기 역학적이에요. 기존의 수송기 형상보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우리 쪽에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은 뭐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이 아닐까 싶은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차세대 수송기를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을 쯤 되면은 중국과 미국은 이런 형상의 수송기로 넘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비슷해요. 이런 거는 뭐랑 비슷하냐 하면은 우리가 수리온 헬기를 지금 더 이상 생산 안 하고 200여 대에서 생산을 종결 짓는 거랑 비슷한 여건이에요. 왜냐면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새로 어렵게 국산화시킨 모델 외국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걸 많이 팔수록 수익이 더 많이 남는 건데 미국을 위시해서 지금 차세대 헬기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됐잖아요. 30년대부터. 그러면 우리도 이걸 그냥 한 모델만 오랫동안 팔아먹을 게 아니라 이걸 헬기 사업을 제대로 해볼 거면 그거는 세계적인 추세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나은 차세대 기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수송기도 좀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대형기도 나오고 대형 수송기 그리고 중형 C130을 대체하는 용으로도 나오는데 이번에 미국 보잉에서 제시한 사진을 봤을 때는 분명히 C130을 대체하는 수요예요. 제가 봤을 때도 미국의 C17과 C130 중에 어떤 걸 먼저 대체할래? 그러면 C130이라고 봐집니다. 그게 유용성이 훨씬 많고 또한 모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4년부터 만들어진 70년이나 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교체하는 게 맞아요. 상업적인 가능성도 크죠. 세계 시장에서도. 그래서 그거부터 선택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MCX라고 30톤급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에서도 사실은 대형이 아니라 중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국산화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리고 브라질의 그 엠브레러사하고 우리와의 향후에 어떤 여러 가지 고려들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조합으로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아마 바로 차세대 수송기 쪽으로 바로 또 넘어가야 될 것이다. 우리 걸 개발하자마자 아니면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전익기 형상은 이미 우리가 무인기를 통해서 해봤기 때문에 물론 동체 크기가 차이가 나고 수송기 전투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처음부터 출발하는 건 아니다.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